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89쪽 호자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이와 같이 한쪽 문 모양인데, 이 호는 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문자에서 한쪽을 제외한 모양입니다. 한쪽을 제외한 문인데, 이 문은 후에 나중에 위에 부분을 아래와 좀 띄어서 썼다가 지금처럼 모양이 변해가서 원래 양쪽 문은 두 개의 문자가 된 문을 문이라고 하고, 한 개의 문자가 된 문을 호라고 해서 문호라고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외짝 문호, 한쪽 문호라고 하고, 한쪽 문은 대개 사람이 살던 집의 방에 달았기 때문에 집, 방이라는 뜻이 많이 있는 글자입니다. 열개자는 문호자가 있고 칠복자가 있어서 문을 쳐서 열다 라는 뜻이고, 입구자가 들어가서 입을 열다, 입으로 말하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입구자는 출입구할 때 구자, 입구를 뜻해서 입구에 문을 쳐서 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깨견자는 문과 사람 몸을 뜻하는 고기육자가 들어가서, 원래 고기육자인데 고기육자에서 사람 몸 중에서 문처럼 움직이는 부분인 어깨를 뜻해서 어깨견이라고 합니다. 기타 따르르자는 문호자와 밑에 고르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고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문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에는 외적들이 많고 외민족이 많아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문을 일정한 곳에 내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갈 수 없게 했던 그런 문이 호기 때문에 이 문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를 호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중국 소수민족들이 살았던 마을 형태를 나타내는 글자가 우리가 많이 알기는 여염집 딸 할 때 여자, 염자 등이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한자다의 색임표에 가서 여자, 염자를 찾으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어그러질 여자는 문에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납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굽었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문 밑으로 개가 다닌다라고 보기도 하고, 문 앞에 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하는 글자입니다. 개가 문 아래에서 몸을 굽혀서 나온다, 기어 나온다 라는 뜻으로 많이 옛날에는 쓰였던 글자입니다. 어그러지다 라는 뜻에서 눈물로 자는 점 3개의 일부가 붙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 어그러져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는 눈물로 보지만,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문 앞에 개가 있고 개를 보고 놀라서 운다 이렇게 보고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부채선자는 문이 있고 깃이 있어서, 문을 새의 깃처럼, 아니면 뜨면 대나무 또는 갈대 등으로 엮어 만든 원래 살인문이 본래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깃을 엮어서 만든 부채, 깃을 엮어서 만든 문처럼 엮어 만든 부채를 뜻해서 부채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부채질한다, 부채질할 선 등의 글자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자를 잘 보면 위에는 문호자가 있고 밑에 이와 같이 책책자가 있습니다. 책책자는 본래 이와 같이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쓰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 지금은 이처럼 변형해서 쓰고 정자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문과 책이 있어서 문 위에 넓적하고 작은 죽간 같은 것처럼 글씨를 쓴, 원래 편액 같은 것을 편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나무 토막 같은 것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문이나 울타리를 세워서 나무로 작게 넓적하게 엮어서 만든 모양이기 때문에 작을 편이라고 합니다. 작고 납작한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작다, 평평하다, 납작하다 라고 할 때 이 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편자는 작고 납작한 글자들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대나무 죽자. 대나무를 작고 납작하게 엮어서 만든 책. 옛날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사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책편이라고 하고, 엮을 편자는 그렇게 엮는 끈, 대나무를 엮는 끈, 엮을 편, 두루편, 갈착자가 붙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편이라고 합니다. 두루편.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주위만 조금 작게 돌아다니는 것을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인자가 붙었고 이와 같이 편자가 붙어서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원래는 이런 작고 납작한 편액 같은 걸 한쪽에 붙였던 모양에서 치우치다고 하지만 한쪽에 걸어두었던 모양에서 편이라고 합니다. 기타 말맞자가 들어가서 말 한쪽에서 치우쳐서 말을 올라타는 데서 속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다음에 편자에서 문우자를 뺀 책자를 보겠습니다. 책자는 본래 이와 같이 대나무가지나 나뭇가지를 실로 엮어서 만든 모양이 변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꼭 책자가 만나는 글자는 책도 되지만 책처럼 엮은 이와 같이 울타리 책. 옛날에 색에다가 잘못되면 칼로 깎아냈기 때문에 칼로자를 써서 깎을산. 산호산자는 나뭇가지처럼 책으로 만드는 나뭇가지처럼 가지산호를 산이라고 하고, 넓게 펼쳐져서 자라는 산호를 호라고 합니다. 산호는 가지산호와 펼쳐지는 산호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전은 위에가 책자의 변형이고 밑에 책상 두 손이 합해져서 두 손으로 책을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책에 써있는 모양을 법대로 잘 지켜서 법전, 귀마개 옥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륜자에 보면 위에 이와 같이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고, 모일 집자의 본래 글자가 한자 위에 세모 모양이 있으면 다 모이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책자가 붙어서 옛날 책은 이와 같이 둥글게 뭉쳐놨기 때문에 모이려면 둥글게 뭉쳐놨기 때문에 뭉치다, 둥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륜자는 사람 자가 들어서 일륜이라는 말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 행동을 일륜이라고 합니다. 일륜을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이와 같이 글자를 보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은 개인 양심에 맡기겠지만 모여있을 때 꼭 지켜야 될 행동들을 일륜이라고 하고, 수레에서 모여있는 부분 바퀴, 물이 돌면서 빠지는 빠질륜, 산이른륜, 별이륜자는 옛날에 신하들이, 벼슬한 사람들이 허리끈을 메고 허리에다가 많이 무엇을 달았던 허리끈이었는데, 이 기준이 되는 끈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륜이라고 합니다. 한자에서 한자 훈음에서 별이라고 나오면 기준이 되는 선들이 다 별이라는 훈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원자를 더해서 말을 뭉치다.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모으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주장하고 따르기만 원하는 것은 논이 아니고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문자가 있고 뭉치 문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뭉치다. 론입니다. 토론할 때 론입니다. 론은 그래서 이기고 지는 문화가 없어야 토론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피리학자는 피리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피리 모양이긴 한데 잘 쓰이지 않는 글자이고 1800자 아니나 3500자 안에도 피리학자를 만나는 글자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모두 첨자를 보겠습니다. 첨자를 보면 이와 같이 위에 모이다라는 뜻과 입구자 두 개, 시끄러울 현과 따를 종자가 붙었습니다. 따를 종자는 처음에 한 사람 가는데 뒤에 사람 따라가는 모양으로 썼다가 나중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뜻하는 글자와 따를 종자와 발을 더해서 이와 같이 따를 종자를 후에 썼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간제자로 이와 같이 옛 글자로 환원된 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시끄럽게 말을 하고
모두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첨, 모두 첨이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사람 일자를 더해서 검소할 검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모든 면에서 검소하다, 모든 면에서 전략한다, 다 쓸 때까지 쓴다 라는 뜻에서 검소할 검. 칼검, 칼의 양쪽 날을 다 사용하는 칼을 검이라고 하고, 한쪽만 사용하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칼도라고 합니다. 칼도. 검사할 검자. 나무로 어떤 것을 모두 다 검사를 마치고, 조사한 다음에 검사를 마치고 넣어두었던 나무 상자 모양에서 검사할 검자가 됩니다.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험할 험자는 언덕에 다 모여 있어서 험할 험. 말의 능력을 시험하는 데서 시험험. 말의 달리기, 뛰기, 끌기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 거들염자는 죽은 뭔가를 그 칠복자가 붙어서 쳐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거들염, 염할염자는 앞에 죽음을 뜻하는 글자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모아서 땅에 묻기 전에 잘 정리하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양처럼 이런 게 보이지만 이때는 모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잘 보면 위에가 이렇게 들립자처럼 있어서 부수도 들립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을 보면 지금 유자를 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첨자 우회 모양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와 같이 다 쓰기 때문에 우리를 봄에도 탓하지는 않는 글자입니다. 갑골문, 금문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앞에 모양은 배 모양이고 옆에 모양이 있는데 학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배 모양의 접시하고 수술용 도구다. 수술을 해서 점점점 낮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배를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에 대해서도 보면 가운데가 빈 나무로 만든 배를 뜻한다라고 해서 배 모양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배를 만드는 큰 나무라고 생각하거나 큰 나무로 만든 배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다, 점점점 좋아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자는 점점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옆에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은 물결 모양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나 있으면 작은 도랑견, 두 개가 있으면 큰 도랑괴, 세 개가 있으면 내천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내를 따라서 가다, 도랑을 따라서 나아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마음자 붙어서 마음이 점점점 나아지다, 입으로 점점 깨우쳐주다, 다시 앞에 마음자 붙어서 즐겁다, 손으로 자꾸 건드려서 야유하다, 느릅나무, 배를 만들었던 큰 나무, 말로 점점점 좀씩 알게 깨닫게 하다, 발로 조금씩 넘어가다, 세금자 붙어서 노쇠, 한자에 요가 들어간 글자는 전부 다 병 이름을 나타내서 병 나을요, 병이 점점 나아지다, 아름다우, 옥유로 쓰이고 숫자로 쓰이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수레를 실어서 점점점 앞으로 보내다,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에서 보낼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낼 숫자는 수레나 배에 실어서 이와 같이 이 앞부분은 수레고 이거는 배라고 보면 수레나 배에 실어서 어딘가를 보내는 모양을 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수라고 해서 수출, 수송, 수혈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1800자 안에는 나을 유자와 보낼 숫자가 있습니다. 나을 유와 보낼 수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이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유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자를 인월도 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위에를 인자로 봐서 인, 월, 도 모양으로 보아서 분리해서 한자를 쪼개서 파자에서 읽었던 데서 연유한 말이 인월도 유입니다. 감사합니다.